자, 더 증시 라이브 오후장 투자 전략 대본 없이 간다와 함께합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하루는 다른 코너로 대체. 네. 네. 자, 오늘은 다시 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법 개정안 논란이 많습니다. 포인트 요약을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요. 네, 일단 뭐 상법도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세법도 이제 실망스럽게 가는 거죠. 모두를 충족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네. 기준선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 조정까지는 그렇다 치고 네. 뭐 이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뭐 직접 세금을 당사자가 아니라서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기다 보니까 법인세는 사실 좀 요원한 얘기처럼 들리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근본이야 세수 부족에서 출발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면 어디서 거둘 거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이제 뭐 민감할 수 있는 소득세 이런 부분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고 네. 또 뭐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도 뭐 건드리기 쉽지 않다 보니 가장 이제 쉬운 것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을 원복하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래서 법인세 1% 낮춰놓은 것을 다시 올려서 25%로 이제 올려서 만들어 놓고 저희 이제 부자 감세라는 타이틀을 또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여론은 부자들의 감세 그러면 약간 싫어하고 거부감 있는데 그거를 다시 돌려놓으니까 그렇지 이제 정상으로 가나 세수도 펑크라는데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네. 근데 이제 물론 가장 이제 재계에선 또 반발이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주주 기준 변경이겠죠. 네. 이게 이제 50억으로 올려놨던 것을 다시 10억으로 원복한다고 하니 네.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평형의 가격이 10억이 넘어간 지가 벌써 12억 네, 옛날인데 쭉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뭐 지금 뭐 14억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반포의 한데 국평형은 이제 뭐 50억. 네. 그래서 서울 지금 뭐 평균도 그렇고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뭐 국민평형 85제곱미터의 가격이 이미 10억이 넘은 지가 옛날인데 부동산 가격이 이제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그 정도 수준인데 음. 10억이 대주주냐라는 질문에 누구도 대답은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원복하겠다라고 하니 음. 그러면 그 기준이 적용되는 순간부터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올해는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조방원, 네. 그다음에 지주사 음흠. 이런 종목군들이 100% 이상 오른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뭐 10억이 넘은 분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분들이 생각보다 내야 될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네.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그래서 지수에만 투자했어도 30% 이상의 수익률인데 그러면 양도세가 생각보다 꽤 많이 걷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연말의 변동성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뭐 5천선? 4천선도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한 것도 알겠고 그래서 뭔가 세원을 늘려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네. 뭐 이게 과연 10억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맞나? 5천선을 얘기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는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지분율이 물론 지분율도 이제 조정이 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올 초에 뭐 어찌 됐건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하반기 들어서 이제 정부도 바뀌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코스피 5천과 주식 투자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뭐 민생 회복 여러 가지 타이틀 그리고 또 주식으로 또 뭐 생활할 수 있는 중간 배당 막 하다가 그래갖고 내가 주식 투자했어. 평가 차익이 좀 올라갔네. 어느 순간 보니까 10억을 넘어서 내가 대주주가 돼버렸네. 이게 되죠. 그럼 나는 그거를 팔기 걸리지 않으면 허들을 걸리지 않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진행되는 것, 뭐 정부가 결정하면 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런 거를 뭐가 변경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수익이 났지만 내년은 손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작년에 손실했는데 올해는 또 이익 났을 수도 있으니 이걸 뭐 몇 개년 평균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도 좀 같이 따라와야 될 텐데 무언가 이런 기준 없이 정부가 바뀌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휙 뒤집어지는 정책 자체에 누가 신뢰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투자할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5천선은 뭐 이거 뜬구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다 그나마 이것도 기대가 낮아졌죠. 이미 또 여러 번 뭐 얘기가 뒤집어지면서 누더기가 됐는데 배당 분리 과세도 없는 거 아닌가? 네. 물론 이 얘기는 지금 아직은 빠져 있습니다. 뭐 네. 논란이 있어서 이제 뒤로 밀어놨다라고 하는데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하게 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뭐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이소영 의원의 원래 법안에서 더 후퇴되는 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족한데 네. 이것도 또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당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부자 감세인가? 그러면 차라리 자본시장을 없애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왜 존재하고 우리는 이런 자본시장 안에서 왜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논란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이번 주인가요? 뭐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표면적으로는 뭐 북한미 관세 이슈가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세법 개정안이 더 볼멘 소리가 있고 시장에 반영이 되고 주가로 그게 바로 투영이 되고 코스닥은 계속 후퇴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저께부터 나타난 금융주의 변동성이 네. 결국은 무엇 때문이었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자꾸 이 모순에 당찬하는 거 물론 당위성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좀 더 공론을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차익 과세 기준 이게 플레임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도세가 지금은 없는데 대주주는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그 대주주의 기준을 어디로 정할 거냐를 정하는 게 이제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50억 기준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원래대로 복귀. 그렇죠. 50억으로 완화했던 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럼 그거를 고깝게 볼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몇 가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잘했다 싶은 정책 정말 찾기도 어렵지만, 그죠? 네, 그 중에 하나가 50억으로 올린 건 맞죠. 그것도 이제 뭐 시장의 목소리가 그렇게 되니까 자본시장 파괴하는 거 아니냐 말이가지고 또 여론이나 뭐 표심 때문에 뭐 이렇게 총선 앞두고 뭐 했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왜일까?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네. 뭐 정부가 초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네. 뭔가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는 건 좋은데 원래 본인들이 얘기했던 자본시장의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상법부터 이미 뭔가 많이 꺾였는데 세법은 더 꺾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당 분리 과세마저도 후퇴하는 모습으로 간다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4,000선이 아니라 3,500선도 뭐 먼 나라 얘기가 될 것 같다. 더드리표가 또 되려나.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 재산신고 내역을 보니까 전체 자산의 97.8%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몰빵이죠. 그래놓고 5천 특위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비중이 2%? 주식 투자를 왜 이렇게 터부시하고 죄악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신들이 이제 국회의원 되면 백지 신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지금 이 관련된 법안을 하려면 제가 보기엔 이소영 의원의 법안을 중심축으로 놓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정말 뭐 반대가 심하다 뭐 각계 공청회를 거쳐서 뭔가 의견이 있다면 거기서 약간 정도의 수정도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발의를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액 제한 없이 분리과세를 제한하려고 했다가 여기저기서 뭐 부자감세니 뭐니 말이 많으니까 뭐 35% 배당 성향의 제한도 걸고 금액의 제한도 걸고 해서 법안을 내놓은 것인데 그걸 더 누더기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냥 자본시장 육성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을 자꾸 부자 감세, 그러니까 부자는 나쁜 죄송합니다. 부자는 나쁜 대상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있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야고보의 사다리를 지금 뻥 걷어차려고 자꾸 그러니까 조금 시장과 너무 역행한다. 물론 지금 뭐 인덱스는 다시 또 뭐 플러스 올라오고 외국인이 사고 뭐 얘기는 아까 들려오던데
지금 요 짧은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긴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상반기에 그래도 지주사하고 금융사들이 역전의 용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조방원이라고 하는 어떤 한 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사와 더불어서 지주사들이 또 하나의 이제 상승의 축을 자리매김했고, 또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결국은 뭐 PBR 다 0.5배 아래로 다 저평가된 최소한 뭐 40% 이상 할인돼서 거래되는 그런 종목군들이었는데 이런 할인을 다 재가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이런 기대감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봐서 저는 만약에 이 법안들이 다 확정된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융사한테 더 이상 이자 장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땅집거에 엎치지 마라. 네, 그 하반기에는 그러면 금융사들의 이익이 더 늘어날 만한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뭐 배당도 주지 마라, 배당 분리과세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마라라고 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지주사, 그다음에 뭐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너무 공격성의 비판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또 하나의 보완책이란 보완책이지만 이제 신성장형 구프펀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기에 100조 원, 근데 지금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150조 원. 거기에 이제 은행들한테 자극을 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어찌됐건 예전에 이제 뭐 그 2008 서브프라임 터질 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개념이 섞여버려가지고 상업은행들이 막 투자은행처럼 버블 막 뻥튀기 하다가 나중에 터졌지만 지금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사실 국내에서도 자 이제 상업은행 이자 장사만 하는 게 상업은행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은행 뭐 IB죠 IB로 갑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종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조 원 만들고 더 늘리자 그래서 150조 원까지 타이틀. 그러면 이게 세법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지금 아까 이제 코스닥은 쫙이 어느 동네 지금 뭐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으로 지금 개별주인데 뭐 밸류업 하는데 보니까 코스피 일부 종목만 올라가 뭐 그거 있는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고 코스닥에 아직도 기다리고 목매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양도세 하니까 직접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 엉망 만들어 놨는데 이제 성장형 펀드 만들어서 코스닥으로 조금 뭔가 벤처붐 이런 가능성. 근데 지금 그 자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코스닥 시장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로도 일부 자금이 배분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AI 쪽도 잘하는 기업들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네. 그런데 신성장을 불어넣으려면 상장되어 있지 않은 밖의 기업들을 안으로 집어넣을 때 거기에 뭔가 자금을 집어넣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가고자 하는 그래서 VC라든지 이런 쪽에 뭔가 좀 더 활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기업들의 추가적인 지원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벤처붐 그렇죠. 같은 형태. 근데 그때도 어쨌든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물론 정말 안 좋은 분들 그다음에 그 돈 뭐 3억씩 받아가지고 이상한 데 쓰는 분들 많이 있었죠. 많죠. 뭐 네. 누수되고 뭐 날아가고 뭐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저도 그때 뭐 테헤란로에 있었는데 테헤란로에 뭐 임대료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테헤란로에 술집들 난리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죠.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군에 올라선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고 그 방향성도 맞다고 보는데 그거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자본시장을 죽이는 이 전략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대로 키워주고 그다음에 전 정부가 했든 뭐 이번 정부가 했든 상관없이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은 그대로 방향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뭔가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을 키우는 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 거기 150조 만드는 것과 여기서 뭔가 자본시장을 억누르는 전략을 쓰는 건 저는 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뭐 김종현 이사가 이제 시장의 목소리들 뭐 취합해가지고 뭐 절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뭐 얘기들이 많다라는 거. 뭐 결론은 뭐 이런 얘기 좀 들어서 잘 좀 다듬어 주세요라고 당국에 이제 읍소하는 거죠 저희가. 근데 지금 당정이 거의 결정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정부 단계로 넘어갔을 때 대통령실에서 뭔가 최종 수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오케이.
지금 당정 협의잖아요. 그러면 거의 결정되는 것으로 봐서 이게 참 아쉽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배당 분리과세만이라도 최소한 시장 기대만큼 좀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이 기대 때문에 지주사 이런 거 너무 많이 사셨으면 네. 조금 줄여야 되겠다. 오케이. 네.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더 증시 라이브 오늘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